안녕하세요. 2019년 두 번째 책 리뷰 겸 어떤 경제에 대해서 잘 문외한이지만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제 의견이 100% 맞는 게 아니라 그냥 제 하나의 아직 미숙한 생각이고요. 항상 생각은 바뀔 수 있으니까요. 이제 신년 토론회 보셨나요? JTBC 거기서 뭐 유시민 작가도 나오고 이제 최저시급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공방이 있었는데 지금 뭐 유시민 작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. 이제 사내 유보금은 계속 늘어나고 뭔가 이익이 늘어나는데 가게 해가 해 갈수록 그 기업이 얻는 이익이 더 늘어나고 서민이나 가게가 얻는 이익은 줄어들고 계속 그런 불평등 구조로 가고 있고 우리나라가 좀 불평등 지수가 워낙 심할 정도로 심할 정도로 문제될 정도로 심하니까 이거를 좀 줄여가야 된다는 그런 요지인 것 같더라고요. 그런 요지로서 뭐 최저시급도 올리고 노동시간도 좀 줄이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. 아니, 뭐 제가 잘못 파악했을 수도 있는데 뭐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옛날에 이 책 몇 년 전에 몇 년이 아니라 이 책을 1년 됐나? 이게 제가 통계 자료 같은 게 조금 알고 싶어가지고요. 여기 보시면 여러 통계 자료가 나오거든요. 뭐 소득이 높다 뭐고 자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. 가계 저소득층 뭐는 뭐가 높고 고소득층은 뭐가 높고 뭐 우리나라는 재산 불평등이 가장 빠른 속도로 악화되었다고 뭐 이런 통계 자료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. 근데 이런 것 중에 뭐 소득과 불평등하고 이게 불평등이라는 게 굉장히 심한 것 같더라고요. 통계 자료에 의하면. 예, 이게 조금 궁금해가지고 샀는데 뭐 상위 20%가 하위 20%보다 25배 많다. 시장 소득이 등 네, 불평등이 너무 심하다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소위 좌파 정부 입장에서 쓴 책이라고 해야 되나? 제가 감히 잘 모르지만 그런 어떤 쪽에서 쓴 어떤 책이라서 이걸 100% 받아들이다기보다는 약간 중립적으로 보려고 했거든요. 저는 통계 자료가 좀 필요했고, 근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불평등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왜 욕을 먹으면서까지 저런 정책을 할까? 실제로도 이렇게 좀 안 좋은 영향도 있는 것 같은데, 이제, 그 토론에 나왔던 김상조님에 의하면은, 우리나라가 그 최저시급도 사실 완급 조절을 해서 나중에 이제 정권 3년째, 4년째, 5년째 좀 적게 올리면은 그게 사실 평균적으로는 뭐 그렇게 안 오른 거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 정책 기조가 굉장히 그 최저시급을 더 높이고 노동에 대한 임금을 높이려고 하는 거잖아요. 그 이유가 뭘까?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 오르는 속도에 비해 우리 월급 오르는 속도 차이가 너무 크거든요. 예를 들면 부동산이 2배 오르는데 월급은 10% 오른다고 치면 다음 세대가 못 사잖아요, 집을. 근데 저는 이제 부동산 누구는 투기일 수도 있고 투자일 수도 있고 그런 고급 소스를 얻어서 그거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이야기하려라기보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제가 부동산 담합하는 거를 그냥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 굉장히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좀 들었거든요.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어느 주민 뭐를 통해서 이렇게 어느 일정 가격 이하로 안 팔기로 해가지고 그 밑으로 팔면은 이렇게 탁 나갈 이렇게 딱 못하게 하는 거죠. 그 밑으로 전체적으로. 그래서 가격을 좀 띄우는 식으로 하는 것도 그냥 사실 확인은 안 해봤지만 전 들었어요. 근데 그런 걸 보면 그게 잘못됐다 잘 됐다가 아니라 이게 다음 세대가 집을 못 사게 되거든요. 다음 월급이 2배씩 안 오르잖아요. 근데 그거에 비해 월등하게 많이 올린 이게 듣기만 들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라고 보증은 못 하겠지만 이게 사실이라면 그리고 물가 오르는 속도에 비해 부동산 집값 오르는 속도가 굉장히 더 빠르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게 비슷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그럼 뭐가 문제냐? 투자고 이익이다. 근데 이게 자꾸 그게 되다 보면 다음 세대 집을 못 사게 되거든요. 다음 세대가 집을 못 사게 되고 우리나라가 또 불평등이 심하니까
그런 이 부자들은 모르겠지만 다음 세대 좀 보통 사람들은 집을 못 사게 되고 이제 결혼도 좀 늦게 하거나 못 하게 되거나 이런 것 때문에 또 출산율에도 영향이 있겠죠. 결혼을 늦게 하거나 그러다 보면 이게 내 하나의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제 이게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는데 그래서 뭐 최저시급도 지역별로 다르게 하거나 업종별로 좀 다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. 처음에 봤을 때. 근데 뭐 이웃 나라가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좀 작다 보니까 그렇게 지역 간의 최저시급을 다르게 하거나 업종별로 좀 차등을 너무 심하게 주면 그 업종에만 사람이 몰릴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근데 이제 왜 근데 그래도 이렇게 무리하게 할까?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좀 물가 오르는 속도에 비해 부동산 오르는 속도가 월등히 높았거든요. 이게 이것인가 이게 많이 오르더라고요. 이게 다음 세대가 사기 힘들겠더라고요. 자꾸 이런 식으로 가면. 근데 그 차이를 줄여야 되지 않나. 불로소득으로 인한 이득보다 노동을 해서 정당하게 집 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다음 세대도 결혼을 하고 출산율도 해결할 수 있고 이게 사실 선순환 쪽으로 가는데 이게 부동산이 폭등하고 월급은 그만큼 안 오르고 근데 이게 사실은 취지는 좋은데 또 이게 최저시급 너무 올리니까 또 자영업자가 안 되고 그 혹자들은 자영업자들이 나 이렇게 법도 생겼잖아요. 그 편의점 150m인가 이내 다른 편의점 못 생기고 그러니까 그만큼 과밀화돼 있고 자영업자의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좀 줄여야 되고 사실 제조업이나 이런 거를 살려야지 제 개인적으로는 최저임금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를 살려야 되는 것 같아요. 제조업이라든가 그런 일자리가 많아져서 그 지역 사회가 살아나고 그래서 당연히 치킨을 살 사람이 많아지면 장사가 잘 되면 최저시급도 조금 올려도 문제가 없잖아요. 근데 최저시급을 낮추고 올린다고 하는 게 아주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것만 너무 또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요지는 두서가 없는데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최저임금을 그럼 낮춘다고 경제가 좋아질 건지 저 문재인 대통령이 정책 100%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숲을 보고 생각을 한 정책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숲만 보고 좀 하는 것 같고 근데 사실은 나무도 또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또 혹자들은 또 나무만 보고 이야기하니까 이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이런 경제와 최저시급과 부동산과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하면 풀어나갈 수 있을지 저는 제조업을 살리고 어떤 그런 걸 살림으로써 이런 물 그리고 좀 부동산 어느 정도 다음 세대가 살 수 있게끔 너무 폭등하는 거는 사실은 다음 못 사, 이게 결혼도 못 하고 이게 금수저가 아닌 이상 계속 이게 힘들어질 것 같거든요. 다음 세대가 들어가기 진입장벽이 생겨서 결혼도 이제 현실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궁금하네요.